여기 누구 있니?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계란 장사를 하는 두 남자 태인과 창복. 이들은 사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그들이 저지른 살해 현장 수습과 시체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생소한 미션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건 유괴당한 한 아이를 며칠간 데리고 있으라는 조직의 명령. 그렇게 엉겁결에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된 그들이 당분간 맡게 된 아이의 이름은 초이. 하지만 이 납치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기도 그리고 되돌려 보내기도 어려운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런지 배우들의 열연이 빛나는 독특한 분위기의 영화 소리도 없이입니다.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리썸 편집장입니다. 오늘 다루는 영화는 얼어붙은 2020년 하반기 극장가에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독특한 영화 소리도 없이입니다. 첫 장편 데뷔작인 홍희정 감독의 연출, 그리고 유아인, 유재명, 거기에 아역이지만 아역이라고 부르기 미안한 문승아 배우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연기로 가득 찬 이번 영화는 제작비도 정말 놀라운데요. 순 제작비 13억 원, 상업영화 제작비 기준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요즘에 주연 배우의 이름값에도 못 미치는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번 영화. 하지만 시나리오만으로 두 배우가 노 개런티에 가까운 금액으로 출연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영화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스탠리님의 무비 TMI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호스트 스탠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소리도 없이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보통 영화 감독들은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특히 데뷔작을 찍는 영화 감독은 자기의 색깔을 데뷔작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객들하고 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제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관객과의 소통을 생각해서 만들다 보면은 뻔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세상에 어떤 감독도 뻔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감독은 없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또 자기 색깔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 경우 영화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경우가 있고 너무 낯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감독, 특히 데뷔작을 만드는 감독은 대중과의 소통과 자기 색깔에 있어서 어떻게 그 선을 지킬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기 마련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리도 없이는 그 과정에서 아주 적절하게 분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로 소리도 없이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관객과의 소통에 대해서 노력했다. 이 점을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극본이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 독특한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여기에 출연을 해준 유아인 배우와 유재명 배우, 그리고 신생회사이지만 한국영화 투자 배급사로서 요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이스메이커에서 영화 투자 배급을 결정했는데요. 저는 홍희정 감독님도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이 영화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 배급을 결정해준 회사에도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소리도 없이는 원칙적으로 독립영화입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예산도 최근 개봉하고 있는 다른 한국 상업영화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밀도가 있고 독특한 이야기가 극장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유아인과 유재명이라는 두 배우, 그리고 투자 배급사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리도 없이는 기본적으로 우화,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한국 현실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공장지대라든가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상황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물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암흑가의 어떤 음침한 일이라든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일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비일상적인 또는 약간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연기하는 인물의 감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살인 현장의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도 청소 노동자처럼 아주 담담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대사로는 끔찍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무슨 그 회사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아주 담담하고 또 진지하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야, 이게 현실에 벌어진 얘기야 아니면 판타지야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동화입니다. 동화 중에서도 어떤 동화냐, 최근에 그 이날치 밴드의 노래로도 유명한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비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 별주부전을 읽고서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고 반감도 생겼다. 왜냐하면 별주부전은 거북이가 주인공인 이야기지만 사실 토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희생자거든요. 아니, 토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북이가 토끼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토끼가 용궁으로 유인당해가지고 자기 간을 꺼내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잃는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 배초이라는 캐릭터는 바로 토끼입니다. 영화에서 명확한 상징이 나오죠. 이 소녀가 등장할 때 토끼 가면을 쓰고 등장한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다시피 별주부전을 비튼 상황입니다. 이후에 쭉 벌어지는 상황도 이 초이가 갇힌 상황이 별주부전의 토끼와 같은 상황이고, 이 소녀는 그러면 자기가 유괴당해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비명을 지르거나 크게 공포에 질리지 않고 거기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즉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소녀가 유아인의 집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한다든가 적응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영화가 스포일이 되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우화이고 동화라는 거. 그래서 몇몇 씬의 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서 감독님은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우화와 동화로 봐줄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밤장면이나 특히 매직 아워를 이용한, 해 뜨기 직전이라든가 해지기 직전에 매직 아워를 이용한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예산 영화이니만큼 어떤 미술이나 VFX를 통해서 화려하게 시각적인 볼거리를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이 감독과 스텝이 연출력과 촬영 조명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구조는 물론이고 촬영 조명 미술 자체가 하나의 우화적인 동화적인 이야기 구조를 현실로 옮겨놓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유추하고 짐작하게 만든 영화다. 따라서 이 영화에는 굉장히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상징과 비유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재미있는 줄거리 속에서 상징과 비유를 읽어내신다면 이게 재미있는 영화 감상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 영화를 또 해석하시는 분 중에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사회의 어떤 하층민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이 영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계급적으로 읽어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런 그 범죄자들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하층민의 세계를 감독이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읽어내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영화는 어차피 뭐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른 거니까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굳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 영화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이데올로기보다 위대한 거니까요. 어제 통화하셨던 김 실장님께서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이 영화가 평단에서 칭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하다, 뭐 내지는 좀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의 감정이 흔히 우리가 보는 대중 영화의 감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님 스스로도 아이러니를 이제 위주로 이제 그걸 설계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황이 꼬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심리 반응을 못하고 관객들은 그것을 거리를 떼놓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어떤 부조리함 속에서 느끼는 감정인데, 이 영화의 감정선이 계속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당장 영화 속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도망가지 않고 범죄 과정을 보고 옆에서 꽃을 그리는 이런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이 일반적인 상업 영화하고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그냥 오로지 관객에게 친절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업 영화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다 내지는 감정의 새로운 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점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웃으면서 찍으면은 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냥 살라 그러겠다. 최대한 슬퍼야 된대. 자, 아우 슬프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유아인 배우, 유재명 배우의 연기를 칭찬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유아인, 유재명 배우 말고도 정말 생생한 조연 배우, 단역 배우들의 연기가 하나하나 살아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이 역할을 맡은 권승아 배우의 연기를 칭찬하는데요. 저는 요즘 영화를 보면서 요즘은 아역 배우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배우, 그냥 연기자인데 단지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릴 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우리 김수환 배우가 나올 때부터 저 친구는 그냥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정말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 특히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11살의 배우가 어떻게 그런 복합적인 상황의 감정을 이해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저 친구가 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 장면을 연기하지? 라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천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려줘야 될 것 같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리도 없이를 제가 좋게 본 이유 중 하나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감독이 데뷔작을 선택할 때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대중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여서 굉장히 좋았다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대중과의 소통보다는 감독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좀 더 치중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감독님의 차기작에 대한 궁금증 더 커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는 저는 권승아 양이 나오는 영화는 그냥 보려고요, 앞으로. 특히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이런 그 독립영화 사이즈 영화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 중에서는 종종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좀 비판적이고 독특한 시각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캐릭터를 아주 뒤틀린 배배 꼬인 캐릭터로 가거나 인위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뭐랄까 캐릭터의 감정을 착취해서 보는 이마저도 힘들게 하는 영화들이 많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영화 데뷔작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그 영화 남들 인정을 하지만 좀 걱정은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다악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크한 유머와 약간 어두운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다음 작품 정말 기대된다 라는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극장을 걸어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소리도 없이 적극 추천하니까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고,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오십시오. 네, 이번 영화는 소리도 없이였습니다. 어려운 극장 산업 그리고 한국 영화 산업에 정말 담비아도 같은 이번 영화,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소중한 체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